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아, 여러분이 이제 저랑 함께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급변하면서 부동산 정보도 많이 나눴는데요.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돈에 대한 이해나 뭐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저는 뭐 정치나 아니면 사회학 자체를 전공하신 분들이나 그거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들만큼 그걸 잘 알지 못해요. 왜냐면 제가 봐도 참 많이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제 생각 안에 제 그런 철학들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와서는 사람들이 좀 동감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한동안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기 조장한다. 그리고 도둑놈들이다. 이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아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그나마 여러분들이 움직이는데 좀 거리낌이 덜 할 거예요. 진짜 도둑놈이 누군지 한번 봅시다. 생각을 해볼까요? 지난 5년 동안 규제를 했죠. 규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자유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규제를 통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유시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거고요. 내 물건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고 싶어지지 않고 팔고 싶어지지 않고 사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명목은 뭐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통해서 걷어들인 세금으로 사회에 돈을 뿌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다주택자나 집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도둑놈들일까요? 자,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게요. 처벌받은 사람이 없죠. 도둑질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투기는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말씀드리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투기는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단어고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투기가 뭔데요? 제가 정의를 해드렸죠. 여러분 편하라고. 뭐예요? 내가 하면 투자, 네가 하면 투기.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아무도 반박 못할걸요.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입니다.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반성하는 게 뭐냐면 요번에 대선 끝나고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 대선 표 차이 보셨어요? 0.7% 차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먹히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편가르기. 제일 효과가 좋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정해야 돼요. 할만했던 행위더라고요. 할만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둑질, 투기라는 단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제가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도둑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이 사람들이 아니면 주택 분양이 제대로 안 돼요. 민간 분양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 분양해서 분양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나 투기꾼이 없으면은 주택시장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분양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2013년, 2014, 2015 이때 서울의 주요 단지 다 미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이 필요한 분들이 분양을 받는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분들은 집값이 올라갈 때 분양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투기꾼들이 없으면 집을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민간 분양 탓을 하시잖아요. 민간 분양 탓을 하시면 전부 다 공공 분양을 하면 되거든요. 나라에서 공급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창문을 열고 쭉 둘러보세요. 나라에서 공급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나라에서 공급한 거에 살고 싶으세요? LH?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생수, 휴거, 이런 게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자체가 민간 아파트 좋아하죠. 민간 아파트는 분양하잖아요. 그 분양이 돼야지 집을 짓잖아요. 그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 투기꾼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으면 주택시장은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잘 돌아간다고요? 지난 5년 동안 잘 돌아갔다고요? 뭐가 잘 돌아가요? 집값이 3배, 4배로 올랐는데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주택자들이 있었으면은 그거 그렇게 못 올라가요. 여러분, 다주택자들이랑 투기꾼 계속 있었으면요, 집값 그렇게까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검증할 방법이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진짜 도둑놈이 누군지 볼까요? 자, 그 돈으로 사회에 퍼준다. 나눠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벌써 일어나고 있죠. 원자재 값이랑 여러분 시장만 가셔도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걸 느끼시죠. 그 화폐 가치 하락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모든 물건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막 나라에서 나눠줘서 퍼다 쓰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미래 세대가 써야 될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국민연금 고갈된다. 공무원 연금은 옛날에 고갈됐고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경찰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연금이 몇 개예요? 우리 젊은 세대들, 어른 세대만큼 연금 받습니까? 뭘 만큼 받아요? 절반 쪼가리도 안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미래 세대 거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건 도둑질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말은 맞게 해야죠. 도둑질의 개념이 뭐예요? 허락받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게 누구의 것을 갖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연금에 붓는 돈이 적어요? 더 많잖아요. 더 많이 내는데 더 덜 받아가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도둑질로 되는 거죠. 물론 기성세대나 우리 어른들 세대가 도둑질을 하셨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든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웃긴 결과가 나오죠. 뭡니까?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죠. 다주택자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아파트의 어떤 구조를 지탱해온 사람들 중에 일부예요. 물론 안 좋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 중에 택시 기사님들 중에 건축 기사 중에 변호사 중에 의사 중에 나쁜 사람 항상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게 갖다 대면 프레임 끝도 없습니다. 나쁜 사람은 늘 있어요. 다주택자란 개념은 주택시장의 일부였어요. 그리고 이들을 없앴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시장이 미쳐 날뛴 거고요. 그 역효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세시장 안정되기 어려워 이대로. 이제 느끼는 분들은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부자들을 혼내준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었죠. 거둔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살포를 했잖아요. 살포하면 어떻게 돼요? 살포하면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건전한 자금 금융이 지금 세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가 되는 동시에 누군가에게 표가 가겠죠. 뭐예요? 표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부 다 드러난 행위고, 그리고 이번에 표 차이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편갈이나 이런 정책은 효과가 있어요. 벌써 지금 기사 나오죠. 현 이제 바뀐 대통령은 다주택자들 편이다. 다주택자들 때문에 다시 기지개를 편다. 재건축 재개발에 사람들이 몰린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게 왜 쓰레기 같은 기사인지. 여러분, 어차피 이대로 둬도 시장 안정 절대 안 돼요. 누가 안정됐다 그래요? 안정의 개념이 이렇게 거래가 막힌 거예요? 누가 시장이 안정돼서 그래요? 언론이 그래서 5년 동안 언론 믿어서 잘 되셨어요? 아니잖아요. 언론은 언론의 일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5년 동안 속았어요. 또 믿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정리를 해드릴까요? 시장은 안정된 적이 없고요. 대통령 바뀐다고 시장이 갑자기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갈 길 가는 겁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죠. 두 번째, 다주택자들은 도둑놈들이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 원래 있던 애들이고요. 지네가 하는 역할이 있고요. 걔네를 없앴더니 시장이 엉망이 된 것뿐이에요. 나쁜 사람이 있다면 모든 집단에 나쁜 사람이 있어요. 3. 진짜 도둑놈이 있다면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가능성을 지금 세대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화폐 가치 폭락에 가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돈을 계속 찍어대가지고 미래세에 떠넘기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눈에 티는 안 나도 화폐를 막 찍어내죠. 화폐를 막 찍어내잖아요. 그러면 기존 세대는, 기성세대는 화폐를 가지고 있다가 자산으로 바꿀 여유가 있었죠. 안 하신 분들은 본인 잘못이에요. 그건 남 탓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고 선택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핑계 안 되잖아요. 기성세대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대비할 기회나 여력이나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안 하신 분들은 유감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미래 세대는요? 우리 아래 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지금 20대 젊은이들, MZ 세대들 월급 뭐 자산으로 줄 거예요? 월급 뭐 비트코인으로 줄 거예요? 화폐로 줄 거잖아요. 그 화폐로 아래 세대를 전부 다 다스릴 거면서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고 그걸 무차별적으로 살포시키면서 화폐 가치를 하락시켜 놓고 월세 좀 지원해주고 뭐 이거 지원해주고 35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80만 원 주면 답니까? 그걸로 뭐 하는데요? 그걸로 아이폰이나 갤럭시 하나 못 사요. 애들을 거지로 만들 참이세요? 이렇게 가능성이 무한한 세상에서 애들을 바보를 만들면 어때요? 어떤 그 연예인 분들처럼 사회탐만 하게 만들 거예요? 자기 인기 얻기 위해서?
본인은 강의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애들 빙신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도둑놈이 누군데요? 이제 다들 눈을 뜰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도둑놈이 될 수 없어요. 왜? 시장에서 도태되게 돼 있거든요. 배가 아픈 거지 필요 없는 인간은 무조건 도태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필요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있었던 거고요. 진짜 도둑놈은 화폐 가치를 녹여서 아래 세대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시간이 갈수록 뭐가 잘못된 건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오늘 그냥 찍은 게 아니라 뭐예요? 다주택자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방어하세요. 젊은 분들은 진짜 누가 도둑놈인지 곰곰이 생각 좀 해보세요. 제 말이 그렇게 틀렸을까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